사회의 굵직한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담론 월담. 담을 넘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차를 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린피스 코리아의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 김지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 사실은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기 김지석님이. 조금 예,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본인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예, 저는 뭐 이제 그린피스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 뭐 기후 불황이라는 책을 써서 앞으로 기후 변화 대응 못하면 경제가 굉장히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 뭐 알렸었고, 영국 대사관에서 일하면서 이제 뭐 여기저기 활동을 좀 했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이 뭐 많은 상황인 거고요. 예. 미국의 브라운대에서 공부를 하셨죠? 네, 제가 기후 변화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거 심각하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공부하고 한국 와서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현대차에서는 어떤 거를 어떤 거를 하셨나요? 예, 환경경영 전략팀이라고 있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친환경차 전략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마디로 미래 이제 지금 가솔린 차를 넘어서 미래 차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현대차 내부에서 이렇게 공부 네, 뭐 연구를 하고 기획을 하고. 네, 여기서 올리고 했었죠. 예. 그리고 그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무슨 기후 에너지 관련해서 일을 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이게 노동당 집권할 때, 이 지금 기후 변화가 뭐 영국만 줄여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 G20개국 정도 네, 주요 국가의 외교팀을 만들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를 자꾸 이제 이렇게 설명해주고 왜 필요한지 말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이런 일을 했었고요. 한 10년 정도 했었고. 그거를 한국에서 하셨어요, 근데? 네, 사실 기후 위기 문제를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왜냐면은 이게 정말 위기인데 예. 우리만 해서 안 되니까 그러면 협력하자라고 나가야 되는 그게 거니까. 영국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영국이 거죠, 좀 그러니까. 먼저 했었고 캐나다도 잠깐 했었고 근데 미국도 했었는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뭐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고요.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하고 이제. 그렇죠. 정식으로 탈퇴서를 냈죠 이제. 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되게 제일 중요한 시기에 제일 중요한 국가가 지금 발을 책임을 안 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바시에도 출연을 하셨어요. 예, 거기 나가서는 이제 뭐 태양광으로 뭐 돈 벌고 온실가스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장이라는 타이틀로 그래서 태양광을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고 지금 계시다고요? 네, 발전소제가 3개 있고요. 전기차를 탄 지 한 3년 정도 돼가고요. 전기차를 탄지. 예,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 해보고 맞구나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검증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길게 좀 설명을 드린 거는 이분이 진짜 전문가시라는 거를 저희가 좀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거예요. 자동차 전문가고요. 환경 기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직접 본인이 이제 실천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유명하면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아니요. 아니 진짜로 저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또 전문가분들의 그게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같이 방송도 해봤고 예전에 한번 그래서 저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톱에 여러 차례 기고도 하셨고. 네, 좀 더 써야 되는데 좀 요즘. 너무 게으르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수소 자동차 지금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에 내려가서 수소 경제를 선언을 하고 우리는 수소차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수소차로 가는 방향이 맞느냐라는 것들. 일단은 저는 한 가지는 이제 의도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수소로 가면은 가스 통이라든지 가스 배관이라든지 밸브라든지 그런 기계 장치로 이렇게 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됐을 때 얘기고 다른 경쟁 기술이 없을 때 얘기인데 사실은 수소는 전기차에 완전히 밀려서 이제는 해외에서는 수소차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게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소차로 대한민국이 가면은 대한민국이 어떤 세계 시장을 선도를 하고 그런 것들 의미가 있게 정말 세계 시장에 그 지분율을 확보를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네네. 전문가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네. 조금만 지금 저 글로벌 차 시장이 어떻게 네. 지금 변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독일이 예. 한 지난달에 전기차 충전소 100만 개를 짓겠다고 했거든요. 전기차 충전소 100만 개요. 네, 10년 안에요. 예,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총선이 총선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예.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30%는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10개를 만들면은 예. 그 중에서 3개 부스에는 전기차 의무적으로. 예, 그래서 자유롭게 승천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정치적, 사회적 지지를 받으려면, 지원을 받으려면은 충분한 그 명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미 가장 친환경적이면서도 수소차보다 훨씬 싸고 앞으로 싸질 수 있는 여력도 훨씬 더 큰 기술로 이미 이게 정리가 됐거든요. 유럽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지금 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제가 현대차 일할 때만 해도 전기차는 전혀 가능성 있는 기술로 안 봤고요. 그랬었나요? 네, 수소차가 그나마 만들면 가는 걸로 제가 2008년, 7년도에 타봤어요, 수소차를. 예, 스포티지인가 그랬는데 투싼인가. 예, 근데 그때 대비 조금 뭐 발전은 있지만 여전히 너무 비싸고 충전소도 너무 비싸고 이렇다면 전기차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이 막 발전하면서 배터리에 관련한 연구가 막 되면서 굉장히 싸졌거든요. 일종의 사이드 이펙트였네요. 그러니까 배터리 그렇죠. 기술을 이제 우리 휴대전화를 다 쓰면서 거기에 압축해서 넣는 기술이 이제 크게 확장을 하면은 전기차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예, 그래서 거군요. 우리나라는 그냥 전자제품 강국이다 보니 어쩌다 보니 배터리 강국이 됐고 그러니까 배터리 강국이다 보니까 전기차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딱 만들어진 건데 사실 실제로 현대차도 지난달에 약간 조용히 기자간담회 같은 걸 해서 앞으로 한 전기차를 50만 대 정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나요? 왜 아무도 모르죠, 그거를?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수소차를 그렇게 띄우다가 수소차 하겠다고 계속 발표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좀 약간 생뚱맞게 보일 수도 있겠. 예, 그렇죠. 예, 저라도 제 현대차라도 그 수소차 막 광고하고다가 갑자기 전기차를 대량 만드는 거를 하는 게 조금 쑥스러울 수 있죠. 근데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또 소식통이 약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역시 전기차로 가는 게 맞구나라고 하면서 수소차는 약간 수소 기술은 좀 다른 역할을 지금 찾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유럽이나 이런데 수소 충전소 같은 거는 전기차만큼 많이 지어지고 있나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비싸거든요, 이게. 얼마나 들길래요? 한 30억 정도? 하나 짓는데 30억이요? 이거는 주유소 하나 짓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주유소가 제가 알기로는 한 2, 3억 정도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 3억인데 왜 이렇게 더 드나, 그거보다는? 그러면 더 어쨌든 현재 주유소 하나 짓는 거보다 수소 충전소를 짓는 게 더 훨씬 비싸죠. 왜냐하면 주유소는 사실은 뭐 탱크에 기름을 넣고 그걸 뽑아내는 펌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700기압의 기체를 다뤄야 되는데 그러면은 동시에 또 이게 한 영하 30도로 냉각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수소를 압축해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간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얼려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액화수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높은 기압을 다루는 것도 기계 장치가 좀 더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되니까 만들기가 힘든데 거기다가 영하 30도 이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유소는 간단한 펌프에 밖에서 보기에는 뭐가 나와서 들어가고 이런 거지만 사실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냉각 장치와 엄청난 압축 장치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30억 정도가 되고 또 비싸다 보니까 많이 못 만들고 그러니까 단가가 내려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다이아몬드 반지가 많이 만든다고 싸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같은 거 많이 싸졌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기술이 아니거든요. 고압의 가스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시도를 하다가 너무 비싸고 어려운데 어떡하지? 친환경차는 가야 되는데 전기차가 나왔는데 잘 되네. 그럼 이리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서 지금 이제 그 논란이 좀 끝나고 넘어간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는 조금 뭐
곧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계속 이러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그 지금 지금 정부에서 많이 추진을 하면서 수소차 충전소 짓겠다라고 여러 군데 이제 시범 지역을 했는데 이 지역에서 좀 반대한, 왜냐면은 한번 폭발을 한 적이 있어요. 국내에서 한번, 유럽에서 한번 그렇죠. 폭발을 한 적이 있어서 지금 그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온 게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러면은 지금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 데는 30억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 만드는데? 네. 정부 보조금이 한 50% 이상 되나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수소차를 다 탈 수 있게 이렇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되려면 몇 개 정도가 지금 충전소를 건설해야 되나요? 대한민국. 주유소가 지금 전국에 한 10,000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주유소가 10,000개요? 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한 10,000개 정도는 있고. 근데 이제 10,000개인데 가면은 거기에 사실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주유기가. 그렇죠. 경유도 있고 뭐 그렇죠. 가솔린도 있고. 그래서 뭐 주유소만큼 편하려면은 수소 충전소는 한 10,000개가 있고 거기에 펌프가 여러 개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하나하나 만드는데 단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냥 자, 포기 분위기입니다. 계산이 안 나와요. 10,000개에 30억이면은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 뭐 어마어마한 3조 원인가요, 지금? 더 될 것 같은데. 아니, 모르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죠. 암산이 조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전기차 충전하는 그거 뭐 만드는 거 그거는 돈이 얼마나 드나요? 그거는 제일 느린 거는 휴대용으로 해가지고 한 40만 원, 30만 원짜리도 있고요. 40만 원이요? 예, 220V에 꽂아서 그냥 노트북처럼 충전할 수 있습니다. 220V에 그러면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근데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자동차를 하루에 보통 뭐 200km, 300km 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 조금 더 빠른 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완속 충전기라고 하는데 걔는 한 글쎄요 6, 70만 원 정도? 그것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저게 지금 어떤 사진인가요? 제가 타는 자동차고요. 3년 된 제 전기차고 제가 뭐 최근에 어디 가다가 충전하는 그 사진인데요. 저게 급속 충전기인 거죠? 저게? 네, 전 급속이에요. 저거는 한 2, 30분 정도면 한 200km 정도는 채웁니다. 2, 30분 정도 충전을 하면은 200km를 갈 수 있다. 좀 가솔린보다는 좀 불편하긴 하네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네요. 굉장히 빨리 충전이 되네요. 예, 그리고 저기 충전기는 이제 속도가 50kW짜리인데 최근에는 350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5분, 20분이면 한 3, 400km 하는 건 이미 나와 있습니다. 15분, 20분? 저거는 하나 만드는데 얼마예요? 그럼 저 충전기를 저거는 좀 비싸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거품이 있는 것 같은데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 고압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30억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고, 사실, 만약에 우리가 휴대폰을 어딘가 가서 충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까 법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어차피 차를 밤에는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충전할 수 있게 해주면 밖에다가 저렇게 좀 비싼 급속 충전소를 만들 필요가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아까 영국 같은 경우는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의무로 설치하게 주차장에. 이제 아예 의무로.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엔 거의 대세는 지금 전기차로 넘어간다라는 거네요. 정리 끝났습니다. 미국도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거.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현대기아차가 거의 자동차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생산하는 물량의 70% 이상을 수출을 해요. 네네. 그렇잖아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만드는 게 그 정도인가요? 70%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7대3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출을 하려면은. 요즘 유럽에서 잘 팔려가지고 만들기 바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지금 상용화된 전기차가 있나요? 그럼요. 제가 지금 모르는 그 현대 아이오닉도 그렇고 아이오닉 코나라는 차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코나라는 소형 SUV인데 주행거리도 400km 정도 가고 한번 풀 충전을 했을 때 400km. 봄, 가을에는 한 500km 가고요. 이게 배터리가 춥고 덥고에 약간 추울 때는 조금 또 많이 줄어들고요. 그러면은 그거가 얼마나 인기가 있나요? 그 코나라는 기종은? 사실 현대차가 꽤 잘 만들지만 없어서 못 파는 물건까지는 아니었는데 유럽에서는 기다립니다. 한 6개월, 9개월. 그래서
코나를 사려고 6개월을 기다리고 네, 있다고요? 기다립니다. 그럼 예. 주문을 넣어놓고 6개월 뒤에 기다리는 받는다고요? 거죠. 예. 그래요? 그런 경우는 아마 현대도 좀 처음일 거예요. 현대차를 6개월 기다려서 받는 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네, 유럽에서 특히 그럴 텐데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 현대차가 전기차를 잘 만듭니다. 예. 아, 잘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만 잘 만드는 거 아닌가요? 테슬라가 더 잘 만들긴 하죠. 아, 테슬라가 더 잘 근데 만들고. 좀 더 저렴하고 어. 좀 더 이렇게 익숙해하는 사람들은 현대차를 선호하고 하더라고요. 예. 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준이 매우 높으세요. 지금 네. 질문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주은님이 네. 저 수소차 사려고 했는데라고 말씀하시면서 배터리는 나중에 환경오염 안 되나요? 그리고 둘둘지향님이 하나씩 답변하시죠, 뭐. 네, 일단 배터리 환경오염 안 되나요? 전기차 배터리? 환경오염을 안 시키는 물건은 제 생각에 없고요. 아, 예, 다만 일반 차는 1년에 휘발유나 경유를 1톤씩 태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배터리라는 물건은 한 뭐 600kg 정도 간다면 예. 걔는 한 15년, 20년을 쓰거든요. 예. 지금 15년, 20년. 예, 현대차에서 지금 보증 조건이 처음 산 사람에 한해서는 남한테 넘기지만 않으면 평생 보증을 해줘요. 아. 근데 넘기면 10년 20만 킬로만 보증해 줍니다. 예, 예. 근데 그 20만 킬로 보증도 그런 차는 원래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타죠, 일반적으로. 뭐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오래 쓰고 그리고 배터리가 비싼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금속 같은 게 되게 희귀한 거라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 희귀한 거를 600 그대로 있는 거를 갖다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거를 이제 뽑아내고 이제 하는 데는 이제 기술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지만 그 아까운 거를 버리지 않죠. 그 재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요. 뭐 재사용이라고 해가지고 차에 넣기엔 좀 그렇지만 다른 용도로 그냥 전기 저장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내구성은 그 핸드폰 배터리처럼 이게 작은 게 뭐 과로사로 2년 만에 죽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물건이고 뭐 근데 뭐 재활용 과정이나 이런 데서 환경오염이 일부는 있겠지만 1년에 1톤씩 기름을 태우는 차보다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그렇죠, 훨씬 낫다라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뭐 그런 거 하나 체크 안 하고 뭐 밀어주고 이런 거가 아닙니다. 예. 자, 둘둘지향님이 질문하셨는데 수소차 연료도 배터리로 만들어지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의 특징은 이제 배터리가 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연료전지라는 예. 수소를 넣어주면 산소랑 반응해서 이제 전기를 만드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배터리가 조그만 게 들어가긴 해요. 하이브리드 뭐 성능을 위해서. 정확하게는 수소 전지차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연료 전지차라고 하죠. 예, 수소 연료 전지차.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다르고요. 하나는 이제 그 수소차가 미세먼지 그 청소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여기 저희 이주은님이 물어보셨어요. 수소차는 공기 정화 시켜주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모든 차가 공기 정화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차가 한다고요? 앞에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터를 설치해요. 그 필터가 사실은 걸러주는 게 되게 많고요. 연료전지는 추가로 걸르긴 하는데 연료전지를 공기 정화 용도로 쓴다 그러면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뭐 하루에서 뭐 2시간 정도 쓴다 출퇴근에 그럼 그 외에는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 전문가분들은 이거 다 얘기합니다. 앞에 필터에서 거르는 게 한 9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차가 그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어느 나라도 미세먼지 없애기 위해서 연료전지를 한다라고 하는지 않고 현대차도 해외에서 미세먼지를 없애는 차라고 이렇게 선전은 거의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국내에서는 굉장히 한동안 수소차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라고 마케팅이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예, 여기서 포인트는 마케팅이죠. 아, 마케팅. 마케팅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뭐 이게 포인트로 이 지역에서 먹힐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져가는 거니까. 실제로는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고 해외에서는 그렇게 세일즈 마케팅을 하는 데가 안 없다라는. 합니다. 한 가지 또 그렇군요. 하나는 뭐 성인 몇 명이 마시는 공기를 정화한다고 광고를 하기도 하고 넥소 아예 그 수소차 게시판에 그게 나와요. 근데 아까 제가 연료전지의 원리라는 게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가지고 전기를 만든 거거든요.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산소는 없어진 거예요. 산소가 없어진 거예요. 네, 수소랑 결합하면서 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넥소를 통해서 나온 공기는
산소가 없는 산소가 공기거든요. 없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미세먼지는 좀 줄어든 건 맞습니다. 아. 근데 산소가 없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산소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는 좀 현대에서 예. 좀 그런 거는 좀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 좀 과장 마케팅이 있었네요. 예, 성인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라고 하는데 산소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걸? 그렇군요. 자, 선셋 마티니 님이 정부가 수소 경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한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전기 수요가 커지면은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그러면은 전기차 굴리려면은 어쨌든 전기를 계속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마케팅이 들어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원자력 하시는 분들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 얘기하면 바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사실 해외에서는 지금 태양광, 풍력이 전체 발전량의 뭐 30% 가는 나라도 많고요. 굉장히 싸져서 그 전기를 싸게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전기차는 가지고 있으면 점점점 환경성이 좋아져요. 전기가 깨끗해지니까. 그리고 전기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가 18,000대 정도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나오는 지금 태양광 풍력 전기가 전기차 한 20만 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전기가 나옵니다, 이미. 아, 그래요? 예, 제주도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 저도 궁금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솔린 차를 썼을 때와 전기차를 썼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 휘발유차가 효율이 뭐 25라면 수소차가 한 50 정도 되고요. 50,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건 전기차가 100입니다. 25대 50대 100이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휘발유 가솔린 차의 4배 정도의 효율이 있다라는 거네요. 전기차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팔리는 코나 현대차 같은 경우 전기차는 거기 다니는 이제 MPG라고 해가지고 킬로미터 퍼 리터는 아닌데 코나가 120이면 코나 전기차가 120이면 코나 휘발유차는 30입니다. 넥소는 한 60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차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전기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발전하는 방식이 여러 개인데 그거를 다 석유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석유를 훨씬 덜 쓰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가면 안 되지만 실제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덜 쓰긴 합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전기차라는. 그거를 이제는 뭐 태양광이나 이런 리뉴어블 에너지로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쪽으로 가야죠. 그쪽으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발전소만 해도 전기차 한 1000대는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재벌이신가요, 혹시? 아니, 뭐, 그거 별로, 이게 제가 빚이 많아서 다 부채로 만든 거라서 다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기 생산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글로벌 시장, 중국이 또 전기차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거기는 전기차 판매 의무제라는 거 도입해서 차를 팔려면 한 10% 정도는 전기차로 해야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보조금을 막 주는 것도 있지만 뭐 100만 대 팔고 싶어? 그러면 대충 뭐 한 10만 대 정도는 전기차를 해. 라고 이제 할당을 하는군요. 아예. 그렇죠. 그거가 지금 중국이 가솔린 차 시대에서는 우리가 뒤처졌지만은 전기차에서는 선도하겠다라는 국가적 정책적인 뭐 지원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그게? 뭐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뭐 많은 지원을 했고요. 뭐 적절한 지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이 분야가 그러니까 지금 와서 휘발유차, 디젤차를 굉장히 잘 만드는 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전기차로 갔고. 뭐 그런 성과로 CATL이라는 배터리 업체가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서 전 세계 1위 업체가 됐고요. LG화학 잘 나가잖아요, 요즘. LG화학이 한 4위 정도, 3위 정도 하고 그러는데 삼성 SDI도 좀 잘 나가잖아요. SDI도 괜찮지만 이제 순위는 조금 떨어지고요. LG화학보다는. 근데 이제 이 대륙의 지원을 받은 이 회사의 그 성장은 그러니까 공장을 막 지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LG화학 이런 데는 이제 수요를 봐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면 거기는 확 가버려서
LG화학이랑 볼보랑 저번에 전략적으로 제휴를 해서 뭐 볼보 쪽에 LG화학이 이렇게 공급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마 한 반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LG화학은 뭐 많은 회사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먼저 슈퍼카급의 전기차인데 거기에 들어간 게 또 LG화학 배터리고요. 아, 그렇군요. LG화학 주식 사야 됩니까 그러면? 근데 그게요. LG화학의 그 배터리 관련 사업부가 매출이 전체에 아직은 한 15%인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숫자는 확인해 보시죠. 제가 이거 전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군요. 주식은 뭐 알아서 판단하시죠. 저는 안 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거기서 치약도 만들어요, LG화학에서. 아, 그렇죠. 거기다가 욕조도 만들고요. 욕조도 만들고. 뭐 샤시도 만들고요. 그래서 샤시 수요와 전기차 수요 이런 거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대충 이제 어떤 감이 오는 것. 어쨌든 글로벌 시장은 지금 전기차로 급속 재편되고 있고 한국도 지금 그러면 전기차 쪽에 좀 더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부는 지금 수소차를 얘기하고 있어서 좀 약간 갑갑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대에서 알아서 정리를 했고 아마 이제 그렇다고 갑자기 이제 뭐 수소차가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일단 근데 찾아보시죠. 현대차, 전기차 이렇게 쓰시면 생산 계획이 수소차보다 훨씬 많은 걸 만들기로 나와 있고 그냥 정리가 될 거라고 전 보고요. 너무 과도하게 고집 안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지금 수소차에 엄청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주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수소차 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조언을 어떻게 수소차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소차를 사시면 엄청나게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전국에 충전소가 한 20개 정도 뭐 있나 그렇고요. 서울에는 몇 개 있나요? 2개인가? 서울에 2개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안성휴게소로 지나가다 봤는데 그 수소차 충전소는 거기 직원분이 계셔야 돼요. 10시에는 집에 가시더라고요. 안전 문제 때문에 아무나 충전할 수 있는 현재 게 법규상은 근데 뭐 해외는 그거를 이제 법규를 바꾸기도 하는데 현재로서는 점심시간 때 충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10시 이후에 충전 안 되고요. 뭐 아침 9시 정도에 열고 그리고 가서 바로 하고 싶은데 누가 먼저 하고 가면 다시 압축을 하느냐고 또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서 충전하고 나면 요금이 얼마 나오냐면 5만 원 나옵니다. 5만 원. 5만 원이요? 기름값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비슷합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 저는 심야 전기를 쓰거나 그러면은 한 1,500원 정도에 1,500원이요? 200km 가는 전기를 하거든요. 200km에 1,500원? 그게 요금이 오르더라도 3,000원, 4,000원이면 200km 뭐 가기 때문에 왜 굳이 수소차를 해야 되는가? 전혀 이유가 없다. 다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소차가 훨씬 낫었어요, 전기차보다. 근데 지금 완전히 역전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수소차를 빨리 이제 좀 손절을 좀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금 뭐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호선 님이 평범한 시사 프로그램과 달리 고퀄리티한 월간지 한 권 보는 느낌이라고. 다음 주 언제 나오면 될까요? 저희가 진짜 전문가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종 또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다음 게스트가 기다리고 계셔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한 번 더 모시고 이 전기차와 함께 또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시죠.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 전문가이자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전문가이셨던 그린피스 코리아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 김지석 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